자, 다음 이야기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한겨레 20일 그 단독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동안에 이제 종묘 앞에 140m짜리 고층 건물 짓는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그 앞에 그런 거 지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요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면 세운 사지구에 왜 저렇게까지 저런 일을 벌이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올인하는가? 대한 의문이었고, 한겨레 21에서 지적도를 전수조사해서 네. 봤더니 이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 사람에게 그 3분의 1이라는 이익이 돌아가더라.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더라라는 것이 한겨레 21의 보도였고, 그 이후에 서울시가 반박을 했죠. 해명을 했죠. 예. 그러면 그 내용부터 해서 네. 그 반박에 대한 또 한겨레 21의 또 다른 기사가 또 나오는데 요 내용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서울시가 반박한 내용을 저희가 5가지로 오늘 해명을 제 반박을 했는데, 뭐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한호건설의 수익 계산을 한 산식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에서 총 지출을 뺀 게 개발 이익이에요. 다른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부동산법에서 부동산 감정원,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얼마가 남냐? 서울시 기준으로 한 3,700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3,700억이 이 사업에 지금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그 사업 수익입니다. 개발 이익이에요. 예. 이 개발 이익에 서울시도 해명에서 인정했듯이 개발 이익은 민간에게만 돌아가거든요. 그럼 민간의 30% 지분을 한호가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 3,600억 중에 1,200억이 한호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근데 서울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종전 자산 가액이라는 개념을 들고 와요. 종전 자산 가액 개념은 뭐냐면 수용하지 못한 땅에 자산 평가를 하잖아요. 감정 평가. 예.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이 사람들의 땅값을 얼마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원래 있어. 이 금액이 원래 있어서 이 금액은 빼는 거야. 개발 이익에서. 예. 그러고 나면 112억이 남아. 근데 이 112억의 30%만 한호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34억. 네. 근데 아니 그 무슨 1,200억하고 말이에요? 잠깐만요. 원래 그 총 수입 빼기 총 지출을 하는 게 순이익이 아니에요? 맞죠. 그게 개발 이익이에요. 그거 외에 다르게 계산할 방법은 근데 없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순이익을 만들어 내놓고 거기에서 이 종전 자산가액 합계라고 하는 거를 또 한 번 또 뺀다는 뺀다.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이나 빼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서울시의 설명이 그렇다. 서울시 왜? 설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한호에게 돌아가는 개발 이익의 숫자를 축소해서 과소하게 보여주기 위한 숫자 노름이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네, 산식이 틀렸다 일단.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계산법을 한 거예요. 네.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지적해 줬지만 그리고 두 번째. 1에서 2를 빼면 끝인데 네. 1에서 2를 빼고 한 번 더 빼주는 네. 이상한 방식으로 그런 효과가 거죠. 발생하는 예.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평당 분양가를 서울시는 2,419만 원으로 평균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면적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총 수입이 3조 3,465억이 될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5년 전에 이 세운 4구역보다 입지 구조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6구역이 이미 분양가가 평당 4천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보면 서울시의 땅값과 오피스텔 값은 연 4% 정도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분양될 때는 부동산들은 5천이 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예. 보수적으로 잡죠. 한 5년 전 가격으로 잡아서 4천으로 계산을 하면 예. 이익이 2조 6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두 번째로 해명한 이게 얼마 사업성이 없어. 이 해명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당 땅값 자체를 낮춰가지고.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종전 자산가액에서 이 민간 토지주들의 땅을 평당 얼마로 계산해 줬는지 아십니까? 1억 1,000으로 계산했어요. 근데 1억 1,000으로 자기네는 땅을 샀다, 이 땅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놓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분양가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죠. 네. 근데 분양가는 5년 전 2,400대. 분양가보다도 훨씬 낮게 잡아서 계산을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출과 그 소익성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서울시가 주장하는 게 야, 우리 공공기여분이 있어. 이거 우리가 2,600억이나 공공기여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이미 저희가 기사에서 썼지만 그건 서울시 내부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고시한 자료.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공공기여는 왜 하는 거냐? 이거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하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적률이 상향되는 거에 면적에 이익을 잡으니까 1조 3천억 정도 돼요. 이 상향되는 면적의 이익이. 근데 여기서 공공기업은 얼마입니까?
2,600억이에요. 그러면 한 1조 차익이. 네, 1조 차익이 남아요. 근데 이 2,600억도 그러면 민간 토지주들이 내는 거냐? 그렇지 않죠. 시행사가 내는 거죠. 구조로 보면 회계상의 그렇죠. 구조로 비즈니스를 보면 하는 사람들이 네. 내는 거니까. 그럼 시행사는 누굽니까? SH예요. 그러면 결국엔 그것도 서울시니까. 이게 공공기여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하고 제가 그래서 서울시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이 기여하는 부분이냐 민간 이제 말하자면 토지주들이 이거를 했고 서울시 공무원의 영향력 행사는 뭐 저희 기사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토지주들은 이미 한호가 들어왔을 때 프로가 들어왔다. 한호가 들어왔으니까 한호가 해낼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원이 돌았고 저희 기사에도 이미 썼지만 한호가 22년 10월 달부터 23년 2월 달까지 등기 완료를 합니다. 예. 그 자기가 매집한 등기에. 근데 뭐 다들 임장을 다녀보셔서 알지만 재개발 지역에서 땅 사는 건 더 지난합니다. 과정이. 그렇죠. 그래서 앞에 과정이 있고 등기 완료가 그때 된 거예요. 그러고 등기가 완료되자마자 한호가 뭐를 합니까? 주민대표자회의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성격인데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를 합니까? 주민대표자 이름으로 SH에 뭘 요구합니까? 이거 용적률 상향 좀 건의해줘. 그렇죠. 얘기해줘 해. 그러면 내가 SH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처분 인가가 끝났어요. 근데 왜 지금 용적률을 올리자 그래?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떤 땅인지 20년 동안 겪어보고도 몰라요? 여기 지금 종묘 때문에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17번, 18번 해갖고 이 높이를 정한 건데 이걸 어떻게 용적률을 2배를 올려? 조례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근데 SH가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다음 우리가 종로구청에 해줄게. 그러고 나서 종로구청이 그 논의를 시작할 때 때마침 뭐가 일어납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문화재 거리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발표해요. 그렇죠. 그걸 발표하자마자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이 먼저 도심 생태축 재창조라는 그 전에 없었던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의회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 대법원에서 인정됐다는 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우리 김한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를 서울시 의원으로 뽑아주세요. 이번에 나가세요. 제가 서울시 의원이 돼가지고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출사표. 출마선언? 아니. 서울시 의회 말고 다른 데도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없어요. 근데 저는 서울시 의원이 돼가지고 이거를 꼭 들여다보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우리 그 김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계산을 엉터리 같이 해놔가지고 이익이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줄여놨잖아요. 숫자상으로. 그렇지만 실질 수익은 엄청나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이익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한호에게? 네, 한호의 30%. 자, 한호라는 회사는 어느 회사예요? 한호는 세운상가 개발로만 이제 사실상 컸다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 때는 한호가 거의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망할 시점까지 갔었죠, 사실. 이 한호라고 하는 회사가 왜 갑자기 이 오세훈 시장 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돼버린 겁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이제 그거에 대한 그거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왜 한호와 서울시는 동행을 했는가 그렇죠. 이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단서가 되는 게 저희가 이미 보도한 내용입니다만 오현준 평론가 얘기한 대로 한호가 대주단에서 한번 부동산 PF 연장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게 이제 7월달의 일인데 2023년 7월의 일인데 그때 대주단이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다시 세운지구 개발을 통합안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용적률 상향안을 가져와라. 이 두 가지 요구예요. 통합안으로 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이미 쪼개놨기 때문에. 근데 그 7월 달에 같은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SH가 계획 발표를 합니다. 세운지구를 다시 통합 개발하겠다. 그리고 용적률도 그래서 상향하겠다. 그때는 도심 생태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녹지 개방이라는 그냥 되게 익숙한 용어를 써요. 녹지 개방을 조건으로 통합하고 용적률을 높이겠다라는 걸 해서 한호가 어떻게 되냐? 부동산 PF가 연장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사업 승인을 받아요. 그게 이 모든 게 그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호라는 회사가 경영의 위기를 겪을 정도로 이제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있는 타이밍. 그 한 달을 잘 못 버텼으면 이 회사는 부도나는 겁니다. 완전 부도죠. 그런데 PF 연장을 위한 조건을 그 대주단 금융기관에서 듣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그 달에 서울시에 발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한호는 그 다음 달에 PF 연장을 하면서 이 사업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끔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한호라는 회사의 아까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 단일 그리고 한호라는 회사 이게 단일의 어떤 무슨 커넥션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서울시가 답을 안 해요 지금. 무슨 서울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 또 하노에 가서 일을 한 거는 대표가 그분이 뭐 어떤 분이냐면 실무자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호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2020 미래서울이라고 하는 강북 도심 개발 마스터 플랜을 총괄하던 실무 책임자였어요.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에서. 근데 이분이 모종의 일로 서울시를 간두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냐? 한호로 갑니다. 한호로 가서 이분이 사용했던 명함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세운개발지구 대표예요. 그러면 이 토지주들이나 세운지구 개발하는 부동산 업체들은 어떻게 인지합니까? 저 양반이 얼마 전까지 서울시에서 이거 하던 관에서 이거 하던 사람인데 여기 왔네? 우리가 이런 구조를 흔히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한호에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바로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우리 회사 왔어. 그렇죠. 우리 이거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프로모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세운 4지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대장동으로 치환시켜 보자고요. 다 설명되잖아. 난 물어보고 싶어. 예. 오세훈 씨한테 7,600억 이런데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얻은 이득 총괄 토탈한 거잖아요. 그러면 종전 자산가액 본인들 세법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대장동 일당한테 간 돈 얼마로 계산해낼 건지 난 물어보고 싶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동 얘기를 할 때 예전에 이제 양평 공흥지구 얘기할 때요, 최우순 씨. 이게 작은 대장동이고 실제로 대장동에서는 이게 초과 이익이 나온 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뭐 터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더 뺏어 와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공흥지구는 그거를 한 사람이 다 먹어버렸다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개발 이익금도 빵원 만들어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 세운 4지구도 그 구조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처럼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설계가 있죠. 이 사업의 설계. 근데 이 사업의 설계에서 SH도 서울시도 한호가 30%를 먹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않는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가 인지예요. 대장동에서. 그러면 그거를 성남시가 알았냐? 몰랐냐?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개발 이익이 날지 몰랐다. 이렇게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지 여부에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떠냐면 저희는 그 지적도 전수조사를 해서 27.1%라고 숫자를 냈거든요. 근데 심지어 서울시는 30%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다. 더 많아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로 보면 정확하게 한호가 이 땅을 갖고 있고 이 사업이 이익이 나면 한호에게 돌아간다는 걸 서울시가 인지했고 결정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오세훈 시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발표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익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민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서울시는 이 일을 왜 하는 거죠? 그렇지. 관이 가져가는 이익은 하나도 없고. 그걸 물어봐야 되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장동 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사람들은 왜 이 사건하고는 연결을 안 시키고 내 말이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대장동보다 훨씬 더 큰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심각하게 봐야 될 이슈 아니에요. 그런데 기사가 없어요. 후속 보도나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는 곳이 다른 곳에는 없더라는 한겨레 겁니다. 21 온리. 예. 오로지 한겨레 21만. 아니 뭐 다른 어쩌든 불러갖고 지금 뭐 피드첩도 취재를 하고 있고 이제 시사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도 취재하는 동안 굉장히 애를 먹었고 서울시 해명을 반박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어쨌든 재개발 관련된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도 첫 번째로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SH가 이 사업을 그럼 왜 하는 거야? 그렇지. 였거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예. 만약에 20중 규모로 갔으면 SH는 수천억대 손해를 봤을 거예요. 이 사업의 매몰 비용이 너무 큽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용적률을 근데 SH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단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해요. 그러면 SH 사장 입장에서 뭐에 걸리는 겁니까? 배임에 걸려요. 예, 그러니까 수천억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걸 알지만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대신 천천히 가고 있었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고 용적률이 2배가 되니까 SH 입장에서는 가져가는 이익은 없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손해가 만회가 돼요. 이제 손해를 안 날 거예요. SH 입장에서도. 그럼 이 사장 입장에서는 몇 천억을 번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실제로 이익은 주머니는 민간 개발자 민간 이제 다 가져가는 다 거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우리가 확정이익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장동 때. 그래서 성남시가 1,000억 이상을 가져가는 거 확정이익이고 이걸 많이 다투는데 SH공사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공사비의 4%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계산으로는 공사비가 한 3조 가량 되니까 SH가 가져가는 돈은 한 1,000억 남짓 될 거예요. 예. 그 나머지 수천억 대의 개발 이익을 민간이 다 가져간다. 수천억 대의 30%를 특히 한호라는 한 곳에서 가져간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 해명이 있었고 그 해명에 대한 한겨레 21의 또 다른 반박이 이번 주 한겨레 21에 실리는 내용입니다. 좀 뭐 함께 관심 가져주셨으면 우리가 좋겠고 이렇게 이런 뉴스다이브에서 한겨레 21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팔리나요?
한겨레 21이? 모르겠어요. 좀 근데 파장은 가 확실히 있나요? 네. 근원적인 기사 질문이네요. 네. 예, 좀 팔렸으면 네.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리고 또 새로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자, 앞서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속보라고 전해드렸던 이 법원 행정법원에서의 결정 YTN 관련된 네. 유진의 인수 승인 취소 건이 있었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치권 반응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은 YTN의 공공성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위법에 대한 사법부의 경종이 울렸다라는 메시지가 박경미 대변인 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YTN 노조에서는 성명을 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라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입장을 안 내다가 조금 전에 나왔어요. 이 정부가 언론 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임을 부정하는 행태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순수 민영 방송인 YTN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에 쥐어주고 방송 장악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서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자, YTN을 순수 민영 방송이라고 국민의힘은 규정을 했군요. 예. 어쨌든 법원에서 이 YTN 그 유진그룹 최대 주주 변경 승인했던 걸 취소해줬다는 거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했던 것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정법원에서 이렇게 처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항소할 거예요. 예. YTN 유진 쪽에서 항소를 유진. 한다면 네. 또 다투게 될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연세대 김종철 교수가 내정이 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방미통위가 어떤 또 활동을 하게 될지 또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오게 될지 이것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다이브 금요일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부터 해서 주말 내내 춥대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그리고 또 우리 김한 기자와 함께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